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저희가 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끝날 때까지 진짜 끝난 게 아니다. 선거가 진짜 2주도 채 남아있지 않은, 사실상 사전투표를 생각하게 된다면 일주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얘기가 바로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벌써 뭐 한 2, 3주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야 이번 선거 졌다, 뭐 끝났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이재명 시대로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넘쳐 나왔습니다만 조금씩 여론조사 결과가 새로 나오는 거를 보니까 분명히 지금 국민들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됐죠. 이재명 같은 그런 진짜 이거 뭐 사회생활도 뭐 사회에다가 내놨으면은 이거 뭐 사회생활이나 하겠습니까? 사회 자체를 그냥 파괴해버리고 뭐 인간관계 다 파괴해버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어디 들어 뭐 넣어가지고 뭐 던져버리고 뭐 이랬을 것 같은 인간인데, 그런 인간이 이끄는 민주당, 이 제1야당이라고 하는 거를 납득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인데 왜 도대체 수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까의 답답함을 느꼈는데, 새로운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지금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되냐? 눈에 띄는 게 일단 중성동갑, 요거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성동갑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임종석이가 나가리가 되고 그 자리를 전현희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전현희가 국민의힘 쪽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상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또 이번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니까 37대 30으로 전현희가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냐?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는 27%, 전현희 같은 경우는 43%로 16%나 뒤지는 또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지난주 22일부터 24일 동안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요 두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격차가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오차 범위 밖에서 전현희가 앞서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왔던 결과는 놀랍게도 어떻게 된 것이냐? 윤희숙 후보가 처음으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 처음으로 우세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또 다른 조사에서 분당 의리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김은혜 후보, 김병욱 두 사람인데 김은혜가 40.2%, 김병욱이 34.5%로 마찬가지로 김은혜 후보가 앞서 나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봤었을 때 우리가 질문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여론조사 계속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17%나 뒤지고 있다라고 하고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앞서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를 믿어야 되는 거냐? 물론 뭐 저기 그 김어준이 같은 그 희한한 애가 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인지 무슨 뭐 그거는 그냥 뭐 듣자마자 그냥 우리가 끊어버리고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 것인데, 이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TV조선, 조선일보가 했던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뒤지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론조사라고 한다면은 가장 신빙성이 있고 가장 신뢰감 있는 여론조사는 뭐겠어요? 재준이가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죠. 그렇죠? 뭐겠습니까? 응답률이 높은 거. 그게 제일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입니다. 그런데 응답률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 기계음 ARS가 하는 거. 그거는 어때요? 대부분 다 끊어버리죠. 무슨 뭐 개딸 같은 막 희한한 종교 집단 같이 막 빠져 있는 애들이 아니고서야 그러면 지금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놈의 그걸 한 6분 7분 가까이 기계랑 대화라고 앉아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거는 응답률이 10%도 잘 안 나옵니다. 그나마 응답률이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이지 않은 여론조사잖아요. 사람이 이제 직접 전화를 거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이 나한테만 말을 하는데 막 시끄러워, 막 그냥 나 기분 나빠 그냥 끊어버릴래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워낙에 또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심성이 이제 막 곱고 착하신 분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 분들은 어때요? 그거 잘 못 끊고 끝까지 좀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냥 뭐 다 끊어버리십니까? 기계든 사람들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사람이 전화했었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응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20% 가까이 때도 나올 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놀랍게도 이번에는 참여율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49.1%.
그리고 중성동갑 같은 경우는 48.3%라고 하는 정말 기적 같은 참여율이 나타났거든요. 그 응답률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이 지금 조사를 받아가지고 4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 조사에 응했다라는 거니까 다른 어떤 여론조사와도 비교조차 안 될 만큼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뭔지를 보니까 바로 모바일 웹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모바일 웹으로 하면은 시간 오래 걸리지 않죠. 그렇죠? 1분이면 그냥 뚝딱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사람이 하는 거 이런 건 6분 가까이 걸린다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뭐 모바일 웹으로 뭐 문자 같은 거 이렇게 띡띡띡 보내가지고 하는 거니까 금방 이거 응답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참여자한테 모바일 상품권까지도 이거를 증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는 표본 자체가 10%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거를 가지고 뭐 침소봉댕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그 난리를 쳤던 것인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우리가 제껴버려도 되는 겁니다. 왜? 이 여론조사는 어떠니까 응답률이 무려 50% 가까이나 되니까 그 응답률 50% 가까이 됐었을 때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중성동갑 전현희 37, 윤희숙 30%가 아니라 뭐 딴 걸 들어도 큰일 날 뻔했네. 중성동갑 같은 경우는 윤희숙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분당을 해서 같은 경우는 김은혜가 마찬가지로 김병옥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조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해볼 만한 싸움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뭐 졌다 이런 패배의식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더 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0대 30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지지를 0%를 보내고 있는 기적의 세대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의 세대가 여론조사 잘 하겠습니까? 뭐 애들이랑 지금 놀기도 바쁘고 학교 가기도 바쁘고 직장 생활하기 바쁜데 못 놈의 그 여론조사를 하고 하겠어요. 저도 잘 안 하거든요. 이 두 개의 어떤 집단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함 때문에 여론조사를 안 하고 2030 이 두 개의 집단이 실질적으로 투표장에 갔었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눈에 띄는 걸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전에 분당 의뢰서 같은 경우는 김은혜가 40.2, 김명욱이 34.5였습니다. 근데 그 같은 분당을 해서 국정 안정론 같은 경우는 40.4가 나왔고요. 정부 견제론 같은 경우는 32.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분당 을에 계시는 분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보니까 부정 평가가 같은 지역에서 60.5%고요. 긍정 평가가 30%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나는 게 맞기는 맞지만 분당을 또한 마찬가지로 부정평가가 2배나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어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지만 끝에 가가지고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 결국 사의 표명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았습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론 자체가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되는 건 여론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보다도 여론에 맞춰 나가는 게 선거 전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절대 사퇴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게끔 했던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저는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내려놨다라고 한다면 우리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30대 그리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는 보수 지지층들 이 사람들이 조금만 더 에너지를 가지고 투표장에 나간다면 충분히 역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